여러분, 혹시 이런 악몽 꿔본 적 있으신가요? 거대한 용 한 마리와 날카로운 부리의 독수리 한 마리, 두 괴물이 하늘에서 싸우고 있는데 당신은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어느 편을 들어야 할까요? 아니, 그냥 도망칠 순 없을까요? 이건 악몽이 아닙니다. 2025년 11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다시 돌아온 이슈 법정. 오늘 우리가 다룰 사건은 대한민국 외교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땅땅땅. 조용히 하십시오. 지금부터 이슈 법정 제2회 재판을 개정합니다. 오늘의 사건명은 용과 독수리 사이, 한국은 선택, 강요를 피할 수 있는가? 먼저 사건 개요입니다. 피고인은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입니다. 죄목은 안미 경중이라는 줄타기 외교의 한계 노출죄.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가치를 공유하며 중국 견제 전선에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 이런 멋진 단어들을 앞세우며 말이죠. 반면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 지위를 앞세워 실리를 강조합니다. 우리 없으면 너희 경제 망한다는 거죠. 잠깐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15%, 20%, 25%, 5, 4, 3, 2, 1. 정답은 20%. 무려 한국 수출의 5분의 1이 중국입니다. 미국은 18%. 하지만 여러분, 한미동맹은 70년을 함께한 혈맹입니다. 6.25 전쟁 때 피를 나눈 사이죠. 브루킹스 연구소를 비롯한 다수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중 경쟁은 장기적인 구조적 경쟁이며 한국의 전략적 유연성 발휘 공간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5년 1월 20일 미국의 엄청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7대 대통령 취임. 트럼프 2기의 키워드는 단 하나, 아메리카 올리. 1기 때는 아메리카 퍼스트였죠? 이제는 올리입니다. 오직 미국만? 무슨 뜻일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 지향점이 자유세계와 민주주의의 수호에서 미국 국익 우선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동맹을 포함해 모든 대외 관계는 거래적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해, 내가 너한테 뭐 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뭐 해줄 건데? 실제로 트럼프는 선거 기간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부자 나라다. 주한미군 방위비 10배 더 내라. 안 내면 철수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떻습니까? 배심원 여러분, 등골이 서늘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1기 때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이 거론되던 것이 대선 기간 동안 무려 10배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 우리가 내는 방위비가 약 1조 4천억 원인데 10배면 14조 원입니다. 이게 한 해 국방 예산의 4분의 1이 넘는 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통미봉남의 공포입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기간 중 여러 차례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가져 북한의 위협을 막았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리고 재선되면 다시 잘 지낼 것이라고 말했죠.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하고 한국은 소외되는 상황. 2018년 싱가포르에서 한번 겪었던 악몽 아닙니까? 저 그때 뉴스 봤는데요. 트럼프가 김정은이랑 악수하고 웃으면서 전쟁 게임 그만하자고 했잖아요. 우리 동의도 없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2기는 1기와 달리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대중 견제가 우선순위입니다. 그 과정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문제를 두고 북미 간의 협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협상 테이블에 한국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누가 먼저 의견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저희의 주장은 명쾌합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의 협력 강화만이 대한민국을 국제질서의 승자편에 서게 할 유일한 전략입니다. 기술 패권 경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반도체, AI, 양자 기술 등 미래 산업의 핵심 공급망은 미국과 그 동맹국이 주도합니다. 지금 중국 눈치 보다가 미래 기술에서 소외된다면 그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십시오. 2022년 미국의 반도체법. 미국은 520억 달러, 약 70조 원을 투입해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미국에 수십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왜 했겠습니까? 미래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국을 보십시오.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홍콩 민주화 탄압, 대만 위협. 우리는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이룩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돈 때문에 가치를 포기합니까? 단기적 경제 실리 때문에 인권, 민주주의 같은 보편적 가치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미국, 일본, 유럽,
호주, 캐나다 이런 유사 입장국들과 경제안보 전략을 조정하고 첨단 기술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글로벌 중추국가로 가는 길입니다. 배고픈 자유가 무슨 소용입니까? 재판장님, 보수파의 변호는 너무나 이상적입니다. 배고픈 자유가 무슨 소용입니까? 저의 주장은 국익 중심의 실용적 균형 외교입니다. 현재 한국 GDP의 약 25%가 대외 무역에 의존합니다. 이 중 중국 비중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2023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 1,300억 달러 대 미국 수출 1,150억 달러. 중국이 여전히 더 큽니다. 미국 일변도 전략은 자칫 중국의 경제 보복 리스크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사드 사태 때를 잊었습니까? 2017년 한국은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해 사드를 배치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의 보복이 시작됐죠. 사드 보복 피해 규모를 아십니까? 관광 분야만 21조 원, 전체 피해는 최대 22조 4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롯데마트 중국 112개 매장 중 87곳 영업 중단, 현대 기아 자동차 중국 판매반 토막, 한류 콘텐츠 전면 금지, 심지어 중국 초등학생들이 학교 강당에서 롯데 불매를 선서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이게 경제협력국이 할 짓입니까? 하지만 현실입니다. 중국은 안보 이슈에 경제 보복으로 응답하는 나라입니다. 모든 이슈에서 미국 편을 들라는 전략적 명확성은 사실상 전략적 자살입니다. 개별 이슈마다 이슈별 차별화 전략으로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드의 교훈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잠깐, 양측 모두 사드 이야기를 하는군요. 배심원 여러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사드 보복, 정말 그렇게 심각했나요? 2017년 3월 서울 명동, 한때 중국 관광객으로 넘쳐났던 이곳이 텅 비었습니다. 2016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중국 관광객은 사드 배치 이전 대비 무려 65.3% 급감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898만 9천 명 감소. 그들이 한국에서 쓸 돈 평균 1인당 2,079달러 모두 사라졌습니다. 저 명동에서 화장품 가게 했었어요. 2017년엔 진짜 지옥이었죠. 하루 매출이 10분의 1로 줄었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줬습니다. 결국 가게 접었죠. 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 관광을 금지시켰어요. 우리 회사 직원 200명 중 80명이 해고됐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중국은 일본의 사드 배치는 방어용 방패라며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공정합니까? 흥미롭군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재판장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국의 대한국 무역 흑자 금액을 아십니까? 2023년 기준 무려 400억 달러. 중국도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 중간재. 이 물량의 75%가 중국 기업들의 완제품 수출의 필수적인 핵심 부품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제재하면 중국 IT 업계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중국을 자극해도 괜찮다고요? 2024년 중국은 미국 제재를 우회하려고 반도체 자립화에 43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곧 우리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자, 좋습니다. 이제 배심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나라가 너무 한쪽에 기울면 장사가 힘들어져요. 중국 관광객도 중요하고 미국 기술도 중요한데 둘 다 잡는 줄타기 외교가 현실적이지 않나요?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했잖아요. 전략적 모성이라고. 단호하게 하니요. 저는 반대합니다. 미국 중심의 질서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트럼프 이기는 단순한 전략 경쟁을 넘어 패권 경쟁 수준으로 올라갈 겁니다. 지금은 좀 힘들어도 같이 동맹을 확실히 해서 미래 기술과 일자리를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해요. 자네들 두 사람 다 일리 있네. 하지만 내 생각은 좀 다르네. 우리 힘을 키우는 게 우선입니다. 자주 국방력과 핵심 기술 역량을 강화해서 미중 누구에게도 함부로 휘둘리지 않는 강한 한국을 만드는 게 정답이에요. 외교적 유연성은 우리가 강해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기술 쪽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디커플링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7나노미터 이하 반도체 수출을 막았고 중국은 히토류 수출 규제로 맞받아쳤어요. 우리는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고 미국 외에 일본, 유럽, 인도 등 중추국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안보와 별개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을 완전히 놓치면 우리 경제가 망가집니다. 지금은 대놓고 뭘 하지 말고 일단 실익 우선으로 조용히 버티는 전략이 필요해요. 균형 외교를 유지해야 합니다.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판사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저는 양측 모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첫째, 한국은 복합 대응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국가 이익을 고려한 유연한 전략, 글로벌 중추국가에 맞는 틈새 외교가 필요합니다. 둘째, 유사 입장국 미국, 일본, 유럽뿐 아니라 유사 상황국 베트남,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과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이들도 우리처럼 미중 사이에서 고민하는 나라들입니다. 셋째, 핵심은 선택적 협력입니다. 안보는 한미동맹 강화하고, 경제는 중국과 협력 유지, 기술은 미국, 일본, 유럽과 연대하고, 시장은 아세아와 인도 등으로 다변화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슈별 차별화 전략입니다. 흥미로운 제안이군요. 그런데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도적 지원만 했죠. 왜요? 러시아 눈치 보느라. 그 결과는요?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습니다. 무기 지원했으면 러시아가 가만히 있었을 것 같습니까? 북한의 첨단 무기 기술 넘겨주고 러시아 에너지 수입도 막았을 겁니다. 신중한 접근이 맞았어요. 두 변호사 격렬하게 공방이 진행됩니다. 잠깐, 둘 다 진정하십시오. 배심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2024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을 아십니까? 무려 145억 달러. 우리가 K9 자주포, 천궁, 방공 미사일을 폴란드에 팔았습니다. UAE에 천공 체계를 수출했죠. 군사 기술도 우리의 카드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하여 지정학적, 안보적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미국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가치를 보유한다는 사실을 최대한 부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약자가 아닙니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고 첨단 기술 강국입니다. 재판장님, 중국이 한국 기업의 기술을 훔치는 행위, 기술 탈취에 대해선 어떻게 대응할 건가요? 2023년 삼성 디스플레이 전직 직원이 OLED 기술을 중국 업체에 유출한 사건, 피해액 3조 원, 이런 침묵이 능사입니까? 단호히 대응해야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반중 전선의 최전방에 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경제 협력 영역과 안보 영역을 분리하는 투트랙이 답입니다. 투트랙이요? 웃기는 소리. 중국은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사드 보복이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안보 이슈에 경제 보복으로 응답하는 나라와 무슨 투트랙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조용히 가야 한다니까요. 미국도 트럼프 때문에 믿을 수 없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운운하는 대통령인데 우리가 올인할 수 있습니까?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니라 양쪽과 모두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략적 모호성이고, 그건 이미 실패한 전략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우리에게 명확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다리는 찢어지는 겁니다. 잠깐, 두 변호사 모두 진정하십시오. 이제 배심원들끼리 토론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보십시오. 젊은 친구, 당신은 미국 편을 들자고 했는데 트럼프가 우리한테 방위비 14조 요구하면 어떡할 건데? 협상하는 거죠. 우리도 K방산 수출, 반도체 협력 등 카드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은요? 중국은 협상이 안 됩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예요. 불복 아니면 포복밖에 없어요. 둘 다 극단적이야. 미국과는 안보 협력을 강화하되 중국과는 경제 협력을 유지하면 되지. 다만 핵심 기술과 국가 안보에 관련된 분야는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해. 현실적으로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우리가 중국에 팔면 미국이 체제예요. 미국 장비 썼으니까요. 중국은 우리 반도체 없으면 IT 산업 못 돌립니다. 이게 경제입니까? 안보입니까? 둘 다죠. 그러니까 우리가 샌드위치가 된 거예요. 미국 편 들면 중국이 때리고 중국 편 들면 미국이 때리고, 차라리 양쪽 다 적당히 거리 두고 독자 노선 갈 순 없나요? 프랑스처럼? 프랑스는 핵무기 있잖아요. 우리는요? 북한 핵 위협 받고 있는데 미국 없이 어떻게 버텨요? 제 생각엔요. 우리가 너무 선택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꼭 한쪽을 선택해야 하나요? 이슈마다 다르게 가면 안 되나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술은 유럽, 일본. 이게 현명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요,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도 독재 겪었잖아요. 민주화 투쟁에서 자유 얻었는데 돈 때문에 중국 독재에 눈 감아주는 게 맞는 건가요? 좋습니다. 열띤 토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한국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2024년 11월 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질문 미중 갈등 시 한국의 입장은 미국 편 32.4%, 중국 편 5.1%, 중립균형 52.8%, 모르겠다 9.7%. 과반이 균형 외교를 원합니다. 흥미롭군요. 국민의 절반 이상이 균형을 원하지만 현실은 그 균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조사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트럼프 2기 한국에 도움될까 아니면 해가 될까? 도움 18.3%에 46.7%, 비슷 28.4%. 국민들은 트럼프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돌아볼까요? 19세기 말 조선, 청나라와 일본,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했습니다. 결과는 망국. 맞습니까? 또 1950년 한국전쟁, 미국과 소련, 중국의 대리전이었습니다. 우리 땅에서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없었죠. 강대국들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2025년 지금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달라졌습니까? 하나 달라진 게 있습니다. 1900년 조선의 GDP 순위 세계 40위권, 2024년 대한민국의 GDP 순위 세계 13위. 우리는 이제 선택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전략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70년간의 혈맹과 자유민주주의 가치, 그리고 생존이 걸린 경제 실리. 이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두 개의 거대한 힘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가?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할 것인가? 혹은 특정 가치에 대한 전략적 명확성을 표명할 것인가? 아니면 제3의 길이 있는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성급한 선택도 위험합니다. 여러분께 3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만약 내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한국은 미국 편에 서야 합니까? 둘째, 만약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한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셋째, 만약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한다면 중국이 도와줄까요? 미국이 도와줄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미래 세대의 목소리입니다. 저는 고3인데요. 솔직히 이 문제가 어렵긴 한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할 거예요. AI, 양자 컴퓨터, 우주산업. 이런 분야에서 뒤처지면 우리 미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술 동맹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국, 일본, 유럽과 협력해야죠. 공감하며 맞아요. 우리 세대는 이미 K-팝, K-드라마로 전 세계와 연결돼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와 문화 개방성이에요. 독재 국가와 같은 편에 서는 건 우리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김재판이었습니다. 가치와 실리, 동맹과 자율, 미래와 현실, 모든 것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재판장은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국민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 재판소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한 판결을 보류합니다. 최종 판결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댓글로 당신의 전략적 선택을 남겨주세요. 1번 가치 우선, 한미동맹 강화, 자유진영 확고히. 2번 실리 우선, 전략적 균형, 경제 피해 최소화. 3번 자주국방, 우리 힘을 키워 독자 노선. 4번 이슈별 대응,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유연하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2025년 11월 현재 이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미중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샌드위치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샌드위치가 될 것인가, 샌드위치를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가치와 실리,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둘을 동시에 잡을 수 있을까요? 역사는 말합니다. 강한 자만이 선택할 수 있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충분히 강한가요?
이슈 법정은 매주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다음 주제는 당신이 결정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판결을 남겨주세요.